오늘은 보컬리스트 사필성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필성입니다. 예. 일단은 자기 소개와 근황을 간단하게 조금 들을 수 있을까 합니다. 네, 저는 올해 17년 차 노래를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살고 있고 대구에서 아주 로컬 뮤지션이 되고픈 별명인 가객이라고 하는 보컬리스트 사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앨범도 발매하시고 네. 또 이제 음악 활동을 되게 폭넓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컬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영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노래로 시작했지만 결국 프로듀싱으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있는데 끝까지 보컬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원래 제가 기악 파트 쪽에서 출발했었어요. 네네. 원래 드러머였거든요. 아, 드럼 치다가 근데 드럼보다는 좀 더 음감이 있는 악기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베이스를 또 치다가 우연찮게 코러스를 맡을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때 노래를 주변에서 이제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셔서 그때가 20살 때였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드럼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러머는 그럼 어떠한 장르의 드럼을 하셨나요? 보통 프로그레시브나 얼터너티브를 많이 했었어요. 락 쪽에. 센 엄청 센 음악인데. 음악 많이 했었죠. 그렇구나. 네. 전혀 몰랐던 부분. 네. 그 제가 존경하는 DJ 중에 사실 프랑스와 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 되게 유명한 드러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드러머로 활약했던 게 나중에 프로듀싱 할 때 어떻게 이 기승전결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줘야 되는지 감정이 어디에 어떤 이 러쉬가 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는? 저도 계속 이렇게 뭐 많은 팬분들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생계형 뮤지션, 먹고 사는 뮤지션으로 살 수 있었던 큰 기반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드럼이랑 베이스를 쳤던 거. 그게 네네. 엄청나게 음악을 보는 그 카테고리나 스펙트럼 자체를 엄청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이스까지 하셨군요. 그렇다 하시니까 네. 하나 더 이전에 뭐 준비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그러면 이 쪼개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사실 음악을 프로듀싱 할 때 요즘 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노래를 만들 때 하나의 어떤 드럼 비트나 아니면 네 마디나 여덟 마디 패턴을 만들면 그걸 쭉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드럼이라는 게 림샷 나왔다가 스네어 나왔다가 또 심벌도 다양하게 치고 사실 그걸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막상 이 사비 부분, 코러스 부분에 가게 되면 그러한 러쉬라든지 뭐를 세게 쳐도 더 세게 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보컬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요새 나오는 음악들이 이제 보통 컴퓨터 네. 음악이 많고 이제 물론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 퀀타이징이나 벨로시티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되게 뒤늦게 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미디에 좀 질렸다고. 네네. 특히 이제 콘타이즈나 벨로시티 면에서 엄청 질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노래를 부를 때 좀 더 주고 싶은데 네네. 그 목소리로 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음악은 네네. 목소리 하나로 하는 게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때 뭐 현도 같이 밀려 나오고 관악도 밀려 나오고 드럼도 똑같이 밀려 나와야 되는데 뭐 현악이나 관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지만 네. 드럼은 벨로시티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이제 노래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노래한 지 벌써 이렇게 17년 가까이 됐지만 이제서야로 앞으로 또 제가 요즘 또 서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겠지만 전체적인 음악 추세가 이제 밴드화로 바뀌고 있고 네네네. 일반 대중들도 이제 디지털 사운드에 좀 심물을 느끼고 있는 뭐 힙합도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는 추세고 하니까
원래 또 제가 좋아하던 음악이 밴드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요새 힙합 음악을 즐기거나 네네. 아니면 요새 나오는 EDM 같은 걸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음. 즐기는 편 아니라서 좀 오히려 옛날에 뭐 머디 워터스나 네네. 이런 분들 와. 네, 네. 요새 오히려 그런 음악을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듣고 제가 밴드를 하니까 네네. 그때 디지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테이프 돌려서 녹음할 때 네네. 잘라서 붙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정말 이게 진한 휴머니즘이 들어있는 음악 저는 요새 그걸 바라보고 살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막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 막 기교가 있고 이거보다는 딱 들었다가 DJ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슴을 퉁 치는 그거는 분명히 사람이 악기를 쳐야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말이 너무 길었네. 아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루브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컬리스트 사필성이 네. 내리는 그루브감이란 뭐죠? 그루브 리듬이랑 그루브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리듬은 생명이 없는 존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리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럼, 네. 카혼, 그냥 돌멩이에다가 나무 작대기로 때려도 리듬은 만들 수 있지만 그루브는 반드시 마음이 있고 어떤 걸 듣고 느끼고 재해석할 수 있는 존재들. 네네. 그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이든 네네.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리듬을 타는 게 그루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이 났던 게 그 인터넷에 한 줄로 기타 치는데 엄청 그루브 강한 흑인분, 흑인 할아버지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아무런 타악기가 없는데도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작부터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프로듀싱 하는데 보컬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렇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프로듀싱으로 먹고 살려면 사실 연주자나 가수는 공연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 방법들이 있지만 네. 프로듀서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는 아마 보컬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점은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컬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좋은 보컬리스트의 조건들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보컬을 그냥 제 나름대로 네. 해석하는 게 그 앞에 VO가 이제 보이스의 약자고 뒤에 CAL이 이제 칼럼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네네. 자기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기죠. 음정, 네네. 박자, 딕션, 그다음에 뭐 얼굴 표정이라면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얼굴로 노래하다. 그렇죠. 예,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적이면은 그냥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할 수 있는 거. 네 감정도 내 감정이고 내 감정도 네 감정인 그 공감 능력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받쳐주려면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네. 하드웨어적인 면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음정 박자 뭐 더 나아가서는 보이스 톤 컬러까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정이나 박자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한 건데 쇼맨십도 익숙함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톤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성적인 면과 창법적인 면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네. 그러니까 발성은 뭐 클래식적으로 많이 정해져 있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발성적인 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고 창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코어 하시는 분 뭐 그롤링도 하고 네네. 뭐 텀블링 창법도 있고 뭐 비강 창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법이 있지만 발성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 중에 보통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완전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창법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발성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 말하는 목소리랑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분들은 평소 말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네네. 그 목소리 그대로 부르시는
그분은 발성이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법을 통해서 목소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천부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결론은 바꿀 수 있긴 한데 그만큼 무리가 가겠죠. 제가 과거에 이 질문에 가까운 거를 김현식 선배님, 김현식 선생님이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이런 1, 2집 때의 목소리랑 내 사랑 내 곁의 목소리랑 완전히 다른 거라 그러한 어떤 극적인 변화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또 이게 노력 여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인가요? 그건 혹사시켜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네.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들고 가실 때. 네네네. 사회도 그랬었고 네네. 본인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뭐 이혼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를 드시고 지천명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이순의 나이가 되시면서 다 마음속으로 비우시고 이렇게 하고 노래를 배우신 것 같아요. 분명히. 분명히 보컬 트레이닝을 네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옛날 같이 이제 막 짤도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게 아예 아니고 확실히 소리를 딱 쓰시는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 좋으셨거든요. 네네. 1집 때 들어보고 하면은 되게 김현식 선생님처럼 1집 때 되게 맑은 목소리, 고왔어요. 맞아요, 맑은 목소리 내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많이 탁해지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전성기 때보다 훨씬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무지한 설들이 오갔던 시대이기도 하니까 맞아. 각설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맞아요. 않은 거다 이런 맞아요. 말이 있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음정, 박자, 톤, 어떤 약간의 쇼맨십 이런 거를 모두 좀 잘 충족시키는 보컬리스트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일단은 뭐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불리시는 김건모 씨도 네네. 있으실 거고 사실 스티비 원더 님이랑 이렇게 견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그런 독창적인 음악성과 창법을 가지고 있으시면 일단 뭐 발라드로 뜨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잘못된 만남 핑계, 잠 못 드는 밤 비 내리고 이런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루브. 네네. 그리고 김창완 씨가 발견하신 것도 엄청난 거겠지만 원래 또 판소리 하시는 네네네. 분들이고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지금도 김건모 씨 같은 가수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없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또 그 김창완 프로듀서님께서 김건모 씨랑 이제 작업 안 하시다가 찾아내신 분이 이정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약간 톤도 비슷하고 네. 그런데도 김건모 씨가 훨씬 더 나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쇼맨십이 꼭 굳이 이제 무대를 춤을 추고 막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창력 자체가 쇼맨십인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은미 씨나 네네네. 임재범 씨 같은 분들은 네네.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해도 엄청난 쇼맨십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외국 분들은 뭐 꼽을 수 없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보컬리스트는 아무래도 훈련이 한 7할, 8할 정도가 되는 거겠죠. 훈련이 9.9할 정도죠. 네. 맞아요. 훈련이 0.1을 못 하고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9.9를 타고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나는 왜 좀 더 타고나지 못했을까? 뭐 개인적인 제 얘기는 저는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네네. 너무 고생했었어요. 아무런 노래를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되게 강한 음악들 프로그레시브나 하드코어, 메탈 이런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을 막 혹사시켰었어요. 근데 락스피릿에 막 미쳐 있다가 스티비 원더 CD를 처음 선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UNI라는 노래를 처음 듣는데 이게 노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진짜 책도 한 보컬 책만 한 30권 정도 읽고 하고 또 막 잘 가르치신다는 분들 가서 막 강의도 네네. 듣고 하고 잘 부르신다는 가수분 콘서트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견문을 넓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어떠한 것이든 잘하려 하면 좋은 어떤 선생님이나 좋은 습관, 좋은 방법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히 수소문하고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